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특정 입지에 대한 미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지역은 용산인데요. 용산에서도 서용산입니다. 용산은 이제 동용산이 있고 서용산이 있는데 이게 행정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쪽을 보통 동용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남동 혹은 뭐 서빙고동, 아마 이천동까지도 동용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군이 있었던 용산 공원이 될 부지 동쪽을 동용산이라고 하고 서쪽을 서용산이라고 하는데 서용산은 이렇다 할 부동산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용산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원래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개발이 됐으면은 아마 지금 서용산이 훨씬 더 부각을 받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용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용산의 미래, 특히 소용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서울의 도시 중심축 왜 용산으로 기우는가라는 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서용산 쪽을 바라보는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일단은 국제업무지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지하한 부분들, 용산공원 부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서용산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배출했었던 전자상가, 이 부분들이 재개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한 포인트로 좀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지역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하는 것들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많이 간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특히 맨하탄을 많이 가잖아요. 맨하탄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입지 중에 하나가 이제 허드슨 야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용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제 허드슨 야드라고 하는 곳이 이 철도 정비창 부지들을 개발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용산역 뒤변에 국제업무지구가 철도창 기지를 개발하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용산 서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허드슨 야드의 도심 재편 이런 사례들이 많이 벤치마킹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용산은 단순하게 동용산 같은 경우는 주거지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지만 초대형 복합도시 거점 도시로서 아마 용산의 서용산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강남이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강남의 상당한 역할들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확대 시너지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정비 사업하는 것들을 이렇게 블럭으로 해놨고 철도 새로 생기는 것들을 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건 아실 지도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용산이 여기 있죠. 서울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녹색 부분들이 예전에 미군 부대,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고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정확히 가운데에 있고요. 동용산은 요쪽 있죠. 여기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여기 뭐 서빙고 신동 아파트 블럭이라든지 이천동 블럭이라든지 이런 걸 동부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제 이 용산 공원 주변 옆으로 해서 용산역 요쪽 개발하는 거 있죠. 요쪽에 서쪽을 정확히 해서 서울역, 숙대입구, 뭐 남영역, 용산역 요 라인의 서쪽을 서용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용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용산이 맞고요. 그만큼 지금 호재가 없었던 것들인데 제가 단언컨대요. 향후 10년 동안 이 지역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 동용산 쪽은 아마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이제 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포함해서. 이 서용산은요. 주거도 들어오겠지만 업무 시설의 끝판왕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봐도요, GTX 이제 A가 서울역에 지납니다. 그리고 B가 용산역을 지나죠. 서울역 같은 경우는 GTX A와 B 외에 더블 역세권이죠.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거고, 또 이제 얼마 전부터 SRT도 서울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울역을 왜 말씀드리냐고요? 서울역은 용산구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용산구의 북쪽 끝이 서울역이고요. 남쪽 끝이 용산역이기 때문에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는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호재들은 어찌 보면은 뭐 이 서용산의 핵심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서울역에서 용산역 사이가 여기 삼각지가 있는 곳이죠. 예, 삼각지, 남영 삼각지, 요 좀 어떻게 보면 삼각지 모양, 정확히 삼각형 모양이죠. 여기가 향후 서용산의 핵심 입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만 좀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면은 아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선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인데 이거는 서울철도는 아닙니다. 서울철도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서울 노선이고요. 신분당선은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당선입니다. 광역 노선인데 신분당선이 좋은 이유는 강남역을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남구를 간통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용산역이 확장되는 구간들을 되게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남쪽으로는 지금 이제 광교까지 가 있는데 광교에서 호메시까지 이제 가는 것이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북부만 남았는데 북부는 아직 여기가 덜 끝났어요. 미군 부대 요 철수 문제들이 끝나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할 텐데 아마 2032년 정도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곧 착공을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구간들도 확정이 돼 있다는 것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드리는 말씀,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 서쪽에 개발되는 업무시설, 주거시설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남에서 연결되는 신용산역이 신용산 라인이 분당선, 신분당선 라인들이 용산까지 온다는 것들도 분명히 기억해 두시면은 요 지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이다. 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찍어온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 요 상태로요 거의 15년 이상 있었어요. 아무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펜스 쳐놓고. 이건 어디서 찍을 수 있냐면요. 용산역 가면 아이파크몰 있죠? 예, 거기서도 찍을 수 있고 드래곤시티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벌판입니다. 여기가 부지가 꽤 크잖아요. 30만 평이 넘어가니까 이 부지를 아마 업무시설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차게 되면은 서용산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죠. 지금까지는 용산은 동용산이었었는데 아마 이게 다 차고 나면요 무조건 서용산 시대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강남구를 압도할 정도의 위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용산역이죠. 이거 지금 다 실경입니다. 제가 다 직접 찍어온 거예요. 용산역이 있고요, 이마트가 있고 아이파크몰이 있고 여기 이제 CGV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은요 현대산업개발 본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이요 정말 현대산업개발 회장님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CGV에서 자녀분들과 영화 보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예, 그만큼 여기는 지금 일자리 지역이긴 한데 이게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저쪽 광운대 역세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또 새로운 업무시설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들이 아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고 나면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외국계 기업들이 아마 가득 채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용산역 바로 앞에 이제 광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전면 4구역 그 재개발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용산 레미안. 예, 또 이쪽에는 또 푸르지오 서밋이 있고요. 전면 2구역 개발한. 그래서 이쪽은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서용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메인 서용산은 지금 이곳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용산역 왼쪽 서쪽을 개발할 때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입주했던 허성 해링턴하고 이제 그 호반 서밋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고 입주를 했던 것들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서용산 쪽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아까 드래곤시티, 니을자를 엎어놓은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 찍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용산 역사와 여기 드래곤시티 호텔이 이렇게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또 전자랜드라고 하는 전자 상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파크몰에서 찍은 북쪽으로 철도들을 찍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철도와 부지들이 지중화되게 되면 이 땅들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는 지중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미 그 계획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용산 쪽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개발 이익금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충분히 지화할 것들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불꽃놀이를 해요. 이건 제가 작년에 찍은 건데 2025년도에요. 이제 10월에서 11월 혹은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를 합니다. 예, 아시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하쿠원도 있고요. 요 63빌딩도 있는데 63빌딩 그러니까 원효대교 주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제가 요거 아이파크몰 주차장 3층에서 찍은 거예요. 예, 찍어왔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불꽃놀이를요 여의도 가서 보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여기 다 서용산 쪽에서 조금만 높은 빌딩에서 이게 지금 아이파크몰 제가 5층이라고 3층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높이면은 이런 불꽃놀이를 집에서 오피스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국제 빌딩이죠. 이쪽은 이제 효정 해링턴이라고 국제 업무 빌딩 가지고 개발했던 그거고요. 여기 시티파크 파크타워 있고요. 쭉 가면 용산 공원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뷰예요. 네, 이건 야경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칙칙한 남영역. 예, 여기는 일제 강점기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요, 제가 남영역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영역 삼각지역 여기 있잖아요. 이 라인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서용산 개발할 때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정구역으로 문배동 정도가 될 텐데 이 라인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천지 개벽을 할 거거든요. 지금은 칙칙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지역이 가장 천지 개벽,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가장 많이 바뀔 지역이니까 사진들을 많이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러 사진을 찍어둔 겁니다. 그래서 예, 다 했고요. 제가 찍어온 사진으로 일단 개요는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측은요 연결성이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GTX-A, GTX-B 예, 그리고 신분당선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결성 부분들을 시너지를 만들어서 더 강화하는 예, 그런 좀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됐을 때 대부분 지하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지상에 있는 것들은 지하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과 용산역 철도 지하가 연결성을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요. 국제업무지구 북부역세권, 북부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역 북부역세권입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 올라가는데 공원은 용산공원입니다. 네. 용산공원이죠. 미군부대 빠지고 지금도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이죠. 뒤편 예전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는데 청와대로 갔으니까 포함해서 굉장히 큰 규모, 정확히 90만 평이거든요. 개발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용산 이미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동용산보다요. 형성되고 있는 서용산이 향후에 용산구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에 뭐 지금 뭐 미래 가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라고 좀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용산 구민입니다. 심지어는 동용산에 살고 있어. 예, 근데도 제가 살고 있는 동용산보다 서용산이 더 발전할 거고 훨씬 더 부각이 될 거고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의 중심을 바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교통망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행정, 상징시설, 저는 기업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랜드마크 또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빌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위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주거, 문화가 겹치는 지점들.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일 텐데 허드슨 야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영국 런던에 거기도 이제 그 철도역 부지를 개발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가깝게는 일본 도쿄에 가시면은 아자부다이 힐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주락이라고 하는데 업무가 직장이고요. 주락은 뭐예요? 즐기는 거리, 문화. 그래서 직주락이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입지일 것 같습니다. 강남에도 직주락이 없습니다. 왜냐면 부지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GBC는 주가 아니잖아요. 직만 있는 거잖아요. 락도 없고 거의 직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산국제업무지구 요 주변 서용산은요. 직주락이 가능한 대한민국 거의 유일한 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중심축이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들이 성공적으로만 개발되면요. 지금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업무 중심지가 저는 충분히 서울의 원래 한가운데였던 요 용산역 주변, 서용산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가치보다 무조건 올라가고요. 서울의 중심축이
강남과 지금 용산이 2분화 되는 것은 당연한 것들이고요. 강남의 상당수가 용산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행정이죠. 예, 당연히 그렇고요. 용산은 비즈니스고요. 그다음에 여의도는 금융인데 이것들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용산, 예, 광화문, 시청 요 축들이 그나마 좀 시너지를 볼 수 있고 더 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용산하고 중구 종로구 붙어 있죠. 용산하고 여의도 붙어 있죠. 그래서 굳이 강남까지 가지 않아도 이 축으로 하나의 완성된 서울의 시너지를 볼 수 있다. 그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축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용산의 중심성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의 생각이고요. 빠숑 김학렬 선장의 예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요. 서울역에서 용산역 이 일대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철도 지하가 거의 맨 마지막에 될 텐데 그때가 아마 완성도가 가장 높아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용산의 미래를 완성시키는 모습으로서 가장 이상화할 수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일단 철도가 다 지하화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역 용산 간 오래된 철도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절돼 있잖아요. 서쪽과 동쪽이. 그러면은 서쪽 동쪽을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용산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하화하고 상부의 공원이나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이때쯤이면은 강남구 역할이 상당수로 올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단절되어 있는 서용산, 동용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도시 연결로서 바뀌는 사업이다. 이것을 그렇게 좀 정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철도 지하가 어떻게 바뀌는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끊긴 동선들이 이어지고 점이 아니라 축이 되기 때문에 축이 되는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고 축이 되는 순간 면이 되고요. 입체가 됩니다. 또 위로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울역, 용산역 하나의 도시 플랫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든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이용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용 부지가 더 넓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이지만 만약에 철도 부지까지 이 철도 라인까지 우리가 지상 공간을 쓰게 되면요 초대형 개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대형 복합 개발이지만 초대형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예가 됐던 것들이 허드슨 야드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로도 쓸 수 있고 정비창 부지 아까 제가 허허벌판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지를 쓸 수 있는 서울의 드문 가용 용지라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 역세권은 서울역이고요. 국제업무지구가 있고요. 용산공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위치가 바뀌긴 했는데 캠프킴이 북쪽에 있습니다. 문배지구와 캠프킴이 이제 어찌 보면은 아까 직주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거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될 주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직주의 주 가장 중요한 핵심 입지 중에 하나다. 문배지구와 캠프킴이라는 입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업무지구도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8,000세대 넣어라, 10,000세대 넣어라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8,000세대든 10,000세대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업무지구 일부와 문배지구와 캠프킴이 아마 서용산의 메인 핵심 주거지가 될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거점 하나만 꼽아라. 당연히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서용산 비즈니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적률이 1700%가 이제 일단 처음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더 올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착공식은 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착공식을 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우리가 거의 완성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조감도로 오픈했던 것들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업무, 상업, 주거의 결합의 핵을 최상위 엔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느 땅에서도 볼 수 없던 찬란한 문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 문화란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광경을 보게 될 테니까 그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 용산이 공식화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석통합계획에 6만 호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도 주거지로서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부지에 시너지를 주고 싶은 것들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서용산이 민간 개발을 넘어서 국가 도시 전략의 축이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북부 역세권, 서울시 행정, 상진, 축가, 분능, 관군이라는 것들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용산구하고 이게 행정 상징이 어디죠? 일단은 서울시청은 중구에 있습니다. 정부청사는 광화문에 있는데 요 라인 있죠?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용산까지,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 용산과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서울역이 할 것이고 지금 북부 역세권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에서 뭐 마이스피어 포함해서 다양한 지금 복합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진도가 나갔고요. 이건 아마 몇 년 안에 우리가 가시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 입지가 바로 이제 용산공원이라든지 삼각지라든지 남영동이라든지 문배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하는 곳은 국제업무지구도 있지만 용산공원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대규모 공원들 개발한 곳들을 많이 가보는데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도쿄도 마찬가지고 미국 맨하탄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도시만에 대규모 공원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은 대규모 공원이 도시만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큰 공원으로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올림픽공원. 근데 그거는 서울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송파구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국제업무지구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용산공원이 잘 된다고 하면요. 이 서용산하고도 시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100층에서 150층짜리 건물들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서게 되면요. 대충 한 30층부터는 이 국제업무지구 이제에서 용산공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녹지공간 또 뒤로 보면 또 한강이 보일 거고요. 또 남산도 보일 것이고 그것이 정말 장기 프리미엄을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용산공원 때문에 프리미엄이 이게 바닥이니까 지금부터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망권이 아니고요. 브랜드, 도시로서의 브랜드와 생활의 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가장 큰 공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의 전환일 텐데 전자상가 아시죠? 전자랜드 아시죠? 지금 재개발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계속 재개발이 개편이 될 텐데 이게 단순히 재개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 전진 기주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이번 달이네요. 예, 2020년 2월 달에도 보르토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용산 전자랜드를요. ICT, AI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첨단 문물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와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ICT AI가 적용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입지가 서울에서는 이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옛날 그 전자랜드 낙후된 이미지였었는데 지금부터는요, 산업, 상업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아마 미국에서도 이런 부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첨단 부지가 될 테니까요. 일본도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체질이 완전히 바뀐 그런 부지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외국에서도 관광주로도 올 것 같아요. 이 첨단 업무시설 보기 위해서 그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캠프킴이랑 문배지구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삼각지가 있는데 비즈니스 거점이 되려면요. 도시명 주거가 붙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도시명 주거지들은요. 부르는 게 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옆에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큰 호재가 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조 안 할게요. 뭐 지금 분양하는 일정도 아니고 초기니까. 예. 혹시라도 저 캠프킴이나 문배지구에 분양하는 물건이 있으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분양받으시면 됩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그럼 문배지구가 어디냐? 10 정도라고 아시죠? 뭐 국밥도 팔고 쭈꾸미도 팔고 고기도 팔고 이런 곳입니다. 제가 한동안 정말 자주 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가는데 초창기 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차 마시러 가끔 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덕에서 삼각지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정말 업무지구와 직결된 첨단 주거지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명 주거에 정말 하나의 또 이정표가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배지구 심화. 왜 문배지구가 강조 포인트냐? 중앙에 있어요. 서울역과 용산역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개발하던 업무시설이라든지 용산역에 개발하는 업무시설 양쪽을 다 연결하고 실제 주거지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도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말씀만 좀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플런터 초고층 복합개발 잠재력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캠프킴은 정확히 지금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부지는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실에 대각선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예, 분양 받으실 수 있으면 분양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뭐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긴 좀 아까운 입지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게 개발 주체면은 이 부지를 비싸게 팔겠어 민간한테. 예, 그럼 정말 비싼 입지거든요. 여기는 정말 끝내주게 좋은 입지거든요. 그래서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개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캠프킴은. 근데 아무튼 좋은 입지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화 작업을 했고 협의를 해서 인프라 까서 완성할 텐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미 시작을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진척 단계들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올라가는 이어지는 철도역 부지를 해서 이제 동서라고 하는데 동도 많고 서도 많은데 서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소규모 개발인데요. 여기서는 소규모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확실한 것처럼 캠프킴이나 문배지구처럼 확실히 좀 확정된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딱 봐도 삼각벨트 딱 중심이잖아요. 용산구 문배동이니까 요 부지들의 좀 향후 입지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요 이편현상 그 용산 이편현상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매물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입지죠. 열정도가 여기 있습니다. 열정도 쭈꾸미 있죠. 빠숑의 상답석이 블로그 가면요. 열정도 쭈꾸미에서 제가 처음 먹고 와서 너무 맛있었다고 썼는데 열정도 쭈꾸미 사장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 감사하다고. 예, 빠숑의 블로그가 그런 블로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열정도가 이제 재개발이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서울시청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조감도입니다. 끝내지죠. 예, 미래도시 같죠. 이게 단순히 꿈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개발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강남에서도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지금 123층짜리 롯데 월드타워가 이쪽에 봐더라도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들어올 거고 그게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시설로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남에서도 이런 게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높은 빌딩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있는 오피스타운이 있습니까? 여의도도 상대도 안 돼요. 여의도 보이잖아요. 지금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서용산의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강남쪽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 부지예요. 여기다가 드론 정거장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산을 압도할 만큼 이런 어마어마한 조감도. 이거는 서울시청에서 공개했던 조감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를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했는데 아마 여기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예, 한강대교가 될 것이고, 예, 요거는 아마 이제 원효대교가 이쪽이 되겠죠. 한강대교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그 잠수교가 있는 반포대교, 한남대교 이렇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작대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타임라인. 언제 무엇이 바뀌냐. 단기, 중기로 나눠야 될 텐데 일단은 단기로는 서울역 공간 개선 마스터 플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역세권. 그리고 이제 그 캠프킴 착공을 하겠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축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가슴이 벌써 콩닥거리기 시작한다. 최종 결론일 텐데요. 서울 중심축은 강북, 강남이 아니라 연결된 축으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GBC 부지도 개발이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GTX A와 C가 겹치고요. 그다음에 이쪽 서울역 같은 경우는 GTX A와 B가 겹치잖아요. 양쪽 다 하나의 축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산역은 GTX B와 신분당선이 겹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은 철도 지하가 축을 만들어서 국제업무지구가 또 새로운 엔진을 얻을 수 있게 하나의 또 시너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 주거지로서는 캠프킴과 문배지구가 주거 레이어 확장의 신호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용산은요, 개발지의 직팝이 아니라 서울의 중심축을 강남 일변도에서
다각화하고 어찌 보면은 서울 강남에서 용산 이 국제업무지구 요 라인으로 이동하게 하는 재편하는 도시 프로젝트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했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요 서용산의 개발 프로젝트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가시화되는 것들이거든요. 얼마큼 어떻게 가시화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사 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은요,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투자할 수 없겠지만 주거지역은 분양 받을 수 있으면 분양 받고요.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했으면 좋겠다까지 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